안녕하세요. 6월 28일 월요일 김태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번 주 주간 전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는지를 봐야지 또 그걸 연결해 가지고 이번 주에 또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인플레이션에 있어 가지고 뭔가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PCE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물가에 대한 공포를 조금 누그러뜨렸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위험 자산을 좀 지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4월 달에 비해서 0.4% 증가했는데 예상치가 이제 0.8%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안도하는 모습이었고, 연간으로 치면은 3.9% 상승했는데 예상치가 또 4.2%였죠.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그 지지나 저항선으로 불리는 한 4% 정도, 요게 또 살짝 내려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많이 안도하는 모습이었고, 핵심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 상승을 했는데, 굉장히 뭐 92년도 이후에 가장 빠른 상승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모든 데이터들이 예상치 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 소득하고 개인 소비도 좀 이슈가 됐습니다. 전월에 이제 개인 소득이 마이너스 13.1%나 급락을 했었는데 5월 달에는 기대치가 마이너스 3% 하락이었는데 다행스럽게 마이너스 2%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 소비는 증감이 없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개인 저축률이 나왔는데, 개인 저축률이 지난 4월보다 5월 달에 감소하면서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으로 유동성이 공급이 되지 않나 하고 또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른 경제 지표 관련해서는 미시간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6월 달 데이터가 나왔는데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치는 85.5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월보다는 또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시장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보스턴 총재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대형 기술주들은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스턴 연준의 총재가 어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된다라면 오히려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그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머니마켓 펀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주택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저금리 환경에서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 안정성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특히 이제 노동시장의 유후 노동력이 상당한데도 비롯하고 이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먹고 살고 있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축소해야 된다. 즉 테이퍼링이 어느 부분에서 일단 노동시장에서라도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불안감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 산업이 1.56% 상승하니까 금융업종이 1.2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한 게 지금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주에 모든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 가장 크게 상승한 업종이 에너지 업종이 있고요. 그리고 금융 업종도 5%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산업별로 보면은 의류 산업이 16%나 상승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가지고 건축이라든가 은행 산업들이 6에서 7%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의외로 인터넷 마케팅 쪽이 좀 약세를 보였어요. 항공산업하고 더불어가지고 마이너스 한 1,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금요일 날 나이키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막 크게 움직일 종목이 아닌데 15.5%나 상승을 했습니다. 주당 93센트 순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가 51센트였어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작년에 51센트 손실이었는데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 자체가 96%나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최고의 실적 성장주로 시장에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고서들 자체가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매출이 9% 정도 성장을 했어요. 이게 이제 이슈가 됐는데 뭐 실적이 많이 늘었다 해가지고 15%까지 상승을 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나이키는 약간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키가 중국의 강제 노동 동원에 대해서 이제 노동시장에 대해서 좀 비난을 했죠. 그러면서 중국에서 불매 운동을 했는데, 이날 이제 어닝콜을 하면서 중국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나이키 CEO가 대표가 나서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나이키는
중국과 중국을 위한 브랜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전반적인 회사의 사업에 대해서 막 옹호하는 발언을 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또 중국 쪽 자금이 크게 들어오면서 시장의 그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우호적인 기업들, 사실 대형 IT 기술주들이 이렇게까지 상승했던 그 상황은 중국에서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중국에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밈주식들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투자자들이 이제 가치주를 좀 찾고 있죠. 많이 우리가 지난주에 가치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은행주들에 대해서도 또 배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을 많이 찾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밈주식은 좀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AMC가 마이너스 4%대, 블랙베리도 4%대, 썬다이얼이 마이너스 3%대, 그리고 게임스탑이 마이너스 1%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페덱스가 성장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라고 좋은 이슈를 지난주에 많이 줬는데, 금요일 날에는 역풍을 좀 맞았습니다. 왜냐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게 돼 있어요. 2022년도 회계연도 이제 주당 순이익을 회사 측에서는 20달러 50센트에서 21달러 50센트 그 사이로 이제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팩트셋에서도 20달러 94센트를 말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성장성은 지속이 됩니다. 근데 금요일 날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성장 속에서 노동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근로자들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노동자들이 어떤 지금 그 제대로 현장으로 복귀를 안 하고 나랏돈만 지금 타먹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 비용이 지금 인상되는 그런 우려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페덱스도 지금 현장으로 들어오는 인력이 너무 늦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더 비용 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인력을 충당하려다 보니까 교육비도 더 들어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시장에서는 비용이 인상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낳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전반적으로 긴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3.6%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외에 오랜만에 투자 등급이 높여진 노키아, 제가 좋아하는 주식인데 노키아가 금요일날 6%대 상승을 보였고요. 하지만 반면에 JP모건으로부터 투자 등급이 깎여버리는 라이데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마이너스 18%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뭘 봐야 되냐? 자, 월요일부터 좀 빡세게 나옵니다. 오전 9시에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현재 정책 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또 고수를 할 겁니다. 금리 인상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오후 1시 10분이 되면은 누가 나오냐면은 연준 부의장이자 금융기관 규제 담당인 퀄스가 나섭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금융기관들, 은행들 그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풀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상황이 뭐예요? 지금 매파로 돌아서서 테이퍼링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그 은행권에 대해서도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로 인해서 어떤 그 시장의 제한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데 나라에서 계속 돈을 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매파적인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매파, 비둘기파, 연준 의원들이 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은행권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배당 발표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대형은행 23곳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를 했고, 자기 자본 비율이 10.6%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굉장히 좋은 건전성을 유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로 막혔던 자사주 매입, 배당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한이 해제되기 때문에 쌓아놨던 현금들이 지금 한 배당금만 해서 한 225조 원, 한국 하나로 따지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주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왔거든요. 7월 13일 날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를 시작해가지고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주들이 조금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배당이 없고 해가지고. 그래서 주주들을 달래기 위한 어떤 선심성 배당도 좀 발표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 크게 어떤 흐름을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 가지고는 6월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조금 횡보할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월달 61.2에서 6월달 61. 뭐 특별히 시장에서 현재 상황을 뒤집을 만한 그런 이유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노동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개선 추이를 그래도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는 있는 거죠. ADP 고용 변화가 지난달에 이제 97만 건 증가했는데 이번 달에도 60만 건 증가할 것이다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고,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41만 건이었는데 이번 주에 한 37만 건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49만 건, 6월 달에 58만 건을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5.8%였는데 6월 달에 5.7%로 낮아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하나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주 초반에 연준 의원들이 지금 유휴 노동력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 초반에 노동자들이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끊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자꾸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노동 지표가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신뢰성에 의문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노동 지표가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그러면 테이퍼링이 빨리 진행되겠구나, 이런 또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아직까지도 700만 명이나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쩌면 테이퍼링을 앞당기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도 좀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지켜보면서 우리가 마냥 기뻐하면서만 갈 일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장은 다우지수가 뭐 잘 반등을 했습니다. 뒤에 뭐 차트 보이겠지만은 급락했던 거 다시 끌어올리고 얼추 한 7, 80% 이제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의 어떤 그 흐름을 잘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